잘 쉬셨습니까? 차고 85페이지 차고 봅시다. 차고. 자, 109조 차고. 차고는 불일치가 된 거죠. 생각과 표시가 불일치된 건데 이 차고자가 모르고 있는 거죠. 불일치가 됐다는 걸 모르고 있었어요. 이걸 차고라고 해요. 그렇죠? 차고. 불일치가 됐다는 거. 자, 그러면 이 차고가 있다고 해서 다 취소 대상이에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만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을 때 취소가 가능하죠. 내용의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이 중요 부분이라는 것은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중요 부분이에요. 차고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있잖아.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 우리 교과서 확인해 드립니다. 제가 핵심만 딱 정리해주고 교과서로 바로 확인 들어갈 테니까 걱정 마세요. 그 다음에 이 중요 부분은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해요. 차고자 입장으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사회 일반인의 시각에서도 고려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효자가 차고자죠. 차고자가 입증해야죠. 취소하는 자가 중요 부분의 차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죠. 취소하고자 하는 자가. 여러분들 주의할 것은 차고자만이 취소권자지 상대방도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상대방은 취소권자가 아니에요. 차고자만이 취소권자예요. 그러면 우리 무효 취소는 무효 취소를 주장하는 자가 무효임을 취소임을 입증해야 하거든. 그러면 차고자가 취소하고자 하는 자니까 취소 사유가 생겼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알겠죠? 두 번째. 이 차고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어. 차고를 일으키는 데는 중대한 과실이 있어요. 그러면 취소 못 하죠.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는 취소한다, 못 한다? 못 한다. 차고를 일으키는데 중대한 과실일 때 취소하지 못한다. 그러면은, 자, 이거 중대한 과실은 누가 입증해야 하냐? 상대방의 입증 책임이다. 중대한 과실이 있었음을 입증하면은 취소하지 못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매수인이라고 봅시다. 등기부 등본 열람해봐요, 안 해봐요? 근데 안 해봤어.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자,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 같으면 토지 대장 확인해봐요, 안 해봐요? 안 해봤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현장에 가봐요, 안 가봐요? 저 토지를 살 때. 안 가봐? 가보죠. 집도 안 가보고 삽니까? 집 구경 않고 삽니까? 토지 구경 않고 삽니까? 가보죠. 몇 번 가보죠. 집도 저 집을 사야겠다 하면은 살며시 볼까 합니까? 혹시나 비 올 때도 가보고 하고 빗물이 새는가 어쩌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보고 그렇잖아요. 근데 가보지도 않았어. 현장에 답사했으면 알 수 있는 상황이야. 근데 안 가봤으면은 중대한 과실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두 번째. 중대한 과실이 있으면은 취소 못 하는 건데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착오를 일으켰다는 걸 알면서도 이용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용하는 경우 있죠? 그러면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알면서 이용했다는 말이 나오면은 취소할 수 있죠. 자, 세 번째. 이건 의무규정이기 때문에 취소권을 배제하는 특약을 맺었어. 취소권 없는 특약이 있으면은 취소할 수 없죠. 특약시 취소 못한다. 취소할 수 없기로 특약을 맺었어요. 그러면 착오가 있더라도 취소할 수 없어요. 취소권의 배제 특약이 있으면. 자, 네 번째. 동기의 착오라는 게 나와요. 동기, 마음속에서 있는 착오죠. 이것은 원칙은 취소 못하죠. 취소할 수 없다. 원칙은. 그러지만 예의적으로 동기가 표시됐어. 동기가 표시됐다. 표시된 경우나 또는 상대방이 유발한 경우 표시가 없어도 상대방이 유발했어요.
이런 경우는 취소가 가능하죠. 원칙은 취소할 수 없지만. 그렇죠? 요게 중요한 거죠, 조금. 차고. 자, 우리 봅시다. 차고. 뒷장이 넘어가서요. 차고. 여기 2번의 세 번째 줄에 다만 당사자사의 차고 이후로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이 있었다면 취소할 수 없다란 말이 나왔죠? 그거 밑줄 치하죠. 2번의 세 번째 줄에 제일 위에 2번의 세 번째 줄 찾았어요? 취소할 수 없기로 특약을 맺으면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차고 유형하고 나오는데 4번에 법률의 차고라는 말이 나오죠? 그거 색칠해 놓으세요. 법률의 차고. 자, 우리 양도소득세가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세금이 나와버렸어. 아니면 세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세율 계산을 잘못했어. 세금이 이만큼 나올 줄 알고 계산했는데 더 많이 부과됐다든가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은 그게 법률의 차고라고 그래요. 그러면 중요부분의 차고에 해당됩니다. 오케이? 중요부분의 차고에 해당됩니다. 87페이지. 그 양도소득세 그 나오잖아요. 판례박스에. 그 다음에 동기의 차고. 5번에 동기의 차고. 동기의 차고는요. 2번에 여기 1번 원칙은 동기의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거기 밑줄 치하죠. 원칙은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원칙은 취소할 수 없죠. 근데 2번에 기억번 두 번째 줄에 표시되어 상대방에게 표시되어라는 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에 유발된 때 유발된다는 말 찾았죠. 자, 표시됐다는 말 유발했을 때는 취소할 수 있다 나오죠. 근데 거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하나 더 쳐놓으세요. 내용으로 삼기로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것까지 밑줄 치죠. 내용으로 삼기 기억번의 세 번째 줄.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지지 않나?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 그러면 동기가 취소가 되려면은 이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취소된다는 얘기예요. 표시됐다는 말, 유발했다는 말. 그러면 취소할 수 있어.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있을 필요는 없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뒷장이 넘어가서요. 중요 부분으로 차고해야 한다는 거. 중요 부분으로 차고. 그래서 여기 주관적 요건만 본다. 객관적 요건으로도 그럴 정도가 돼야 한다. 주관적, 객관적 요건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거. 그러면 판례 박스를 보니까요. 차고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취소하는 자. 취소하는 자가 누구예요? 바로 차고자죠. 차고자가 중요 부분으로 차고라는 걸 증명해야 한다. 취소하려는 자가 증명해야 한다. 그게 차고자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쭉 읽어보면 되고 여기에 89페이지예요. 제일 위에 디귿번에 물건의 수량, 제일 위에 디귿번, 수량, 가격에 관한 차고는 중요 부분으로 차고가 되지 않는다 써있죠? 이것이 문제 잘 나옵니다. 밑줄 쳐놓으세요. 수량이나 가격에 관한 차고는 차고다, 차고 아니다. 차고 아니다. 그러면 핵심 해갖고요.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있는 경우, 거기다 동그라미 치세요. 핵심 해갖고, 있는 경우. 1번에 토지의 현황 경계에 관한 차고, 제목만 밑줄 치세요. 제목만. 예. 그 다음에 3번에 채무자의 동일성에 관한 물상보증인의 차고. 그거. 그 다음에 2번에 차고 이후로 취소할 수 없는 경우, 없는에다 동그라미 쳐죠. 없는 경우. 있는 경우, 없는 경우. 지금 두 개를 보고 있어요. 거기 1번에 토지의 시가나 면적의 지적에 관한 차고. 색칠하세요. 그 다음에 3번에 법령상 제한으로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것도 제목만 밑줄 치세요. 그 다음에 4번도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경우. 그것도 제목만. 자, 여기. 중요 부분을 차고 가야만 취소할 수 있는데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없어도 된다고 했어요? 있어야만이 중요 부분을 차고라고 했어요. 그러면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라고 지금 밑줄 쳤잖아. 그러면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중요 부분에 해당 안 되니까. 밑줄 쳤어요? 뒷장이 넘어가서.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한다.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죠. 여기 판례 박스 밑에 이 동그라미 2번의 두 번째 줄 상대방이 부담한다. 자, 누가 입증 책임을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누가 입증해야 한다? 상대방 입증 책임. 색칠했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에 알면서 이용한 경우에는 잘 밑에 줄에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고자는 취소할 수 있다. 상대방이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어요. 이거. 착오를 알면서 이용했을 때는 착오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소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 91페이지. 착오 효과다 해서요. 이거 취소하게 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니까 제일 위에 1번의 두 번째 줄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이행을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행을 했으면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거기다 색칠했어요. 취소하면은 처음부터 무효가 되므로 그때부터 무효가 된다 이러면 틀려요. 처음부터 무효가 된다. 이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거 보세요. 그러면 착오자가 착오를 일으켜서 계약을 취소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손해가 발생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착오자한테 아무 잘못 없는 상대방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냐? 이게 문제죠? 없다라는 거. 그러면 착오자는 불법행위가 성립되냐?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거기에 3번의 제일 밑에 착오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자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써있죠? 그래서 상대방은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이러면 틀려요. 청구하지 못해요. 착오는 불법행위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 밑줄 쳤어요? 착오 적용 범위다 해갖고요. 여기 동그라미 2번에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색칠해야죠. 공법상행위나 소송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색칠했어요?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갔습니다. 다른 제도와 관계다 해갖고요. 6번에 1번. 착오와 사기. 두 번째 줄에 선택적으로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착오와 사기는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착오 이유를 들어서 또는 사기 이유를 들어서 취소할 수 있어요. 자, 2번에 착오와 해제 있잖아요. 이거 6번째 나왔어요. 그거 별표였어요. 무지하게 많이 나와요, 이거. 자, 적법하게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했어요. 매도인이 적법하게 매매계약을 해제한 후에 매매계약의 해제 후에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다시 취소할 수 있냐? 이걸 얘기하죠. 매수인은 착오 이유로 이 매매계약은 하나잖아요. 이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하지 못한다. 취소할 수 있다. 무지하게 잘 나와요. 왜 그럽니까?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이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잖아. 아니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하잖아. 근데 착오 이후로 취소하게 되면은 계약금도 다 돌려받고 손해배상 책임을 안 져도 되거든. 그럼 매수인에게 커다란 이익이에요, 아니에요? 지금 매매계약은 하나인데 매도인이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 할지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입증해서 취소할 수 있어요. 그럼 매수인에게 또 커다란 이익이 된다는 거. 시험 문제 무지하게 잘 나오죠. 그래서 거기 제일 밑에 줄에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이 착오 이후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써있죠? 매수인은 계약금 돌려받지 못하죠. 매도인이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근데 착오를 주장해서 취소하게 되면 계약금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런 거. 93페이지 하자 있는 의사표시다. 이게 바로 사기강박이한 의사표시를 얘기하죠. 110조. 사기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이건 취소할 수 있다 그러죠? 취소. 근데 이 취소를 가지고는 또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취소다? 상대적 취소죠. 그렇죠? 그러면 사기라는 것은 기망행위 아니에요.
상대방을 속이려는 행위. 강박은 공포심이 야기시키는 행위죠. 그러면 이 기망행위나 강박행위는 이단의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고의라는 말이 뭐죠? 일부러 해야죠. 일부러. 그러면 실수로 속이려는 의도가 없어요. 근데 실수로 속였어. 과실이라고 그러죠. 과실은 여기에 해당 없다라는 거. 사기 강박이 아니다 그러죠. 과실은 사기 강박이 아니에요. 오케이? 두 번째, 세 번째. 이건 위법해야죠. 사기 강박 위법행위하죠. 네 번째, 인과관계가 있어야죠. 원인과 결과관계가 있어야죠. 다섯 번째, 침묵도 사기 강박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떤 걸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알려주지 않는 걸 부작이라고 그러죠. 이것도 사기가 될 수 있죠. 부작위한 사기. 오케이? 그러면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이 토지를 사기를 당해서, 이자가 사기를 당한 자예요. 당해서 헐값으로 을에게 팔았어요. 그러면 을이 사기를 쳤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사기를 친 거죠. 이자가 상대방이죠. 그러면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상대방이 사기를 친 상대방을 보호해줄 값어치가 없잖아. 언제나 취소게 돼서 만약에 등기를 넘어갔더라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이 을이 병한테 이미 팔아먹었네. 이자가 제3자죠. 근데 병은 이게 취소 사유가 생기는지를 모르고 을 건지만 알고 산 경우 있잖아. 그러면 이 취소를 가지고 병한테는 대항하지 못하죠. 병은 유의하기 치료 크죠. 오케이? 근데 이제 재밌어요. 갑이 사기를 당했지만은 을이 사기를 친 게 아니에요. 엉뚱한 A가 사기를 쳤어. 이걸 제3자의 사기 강박이라고 그러죠.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와요. 을과 계약을 맺었지만은 을이 사기를 쳤다. 엉뚱한 자가 사기쳤다. 그랬을 때. 자, 첫 번째. 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려요. 을이 제3자가 사기를 쳤다는 것을 을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었을 경우 하나요. 하나요 취소할 수 있다. 을이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알았어요. 또는 알 수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을이 서는 무과실이에요. 몰랐어요. A가 사기를 쳤다는 걸 몰랐어요. 알 수도 없었어요. 애는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취소할 수 없다 이겁니다. 그러면 취소할 수 없는데 갑은 손해가 발생했어요. 갑은 A에게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죠. 불법행위의 손해배상. 그러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하는 데는 취소해야만 행사한다. 취소하지 않고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잘 나오죠. 이게 잘 나오죠. 4번이나 나왔죠. 취소해야만 행사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소할 수 없더라도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자, 세 번째. 자, A가 알고 보니까 을의 대리인이더라 이겁니다. 대리인인 경우. 그러면 이 대리인과 A가 대리인이에요. 을은 본인이죠. 대리인과 본인은 법률상 동일하게 취급해요. 남남해요. 동일하게 취급하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갑은 을이 사기를 친 거랑 똑같아 이제. 갑은 을이 그 사실을 알았던 몰랐건 상관없어요. 을의 선의 악에 관계없이 몰랐던 알았던 상관없이 언제나 취소할 수 있죠. 언제나 취소가 가능하다.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가장 잘 나오는 거 매년 나오는 거 찍어주세요. 뭐 이거예요. 매년 나와. 안 빠지고 나와. 이 3번은 매년 나와요. 안 빠지고 나옵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을 때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은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당사자의 사기 강박으로 본다. 당사자의 사기 강박. 언제나 취소할 수 있어요. 을이 사기를 친 거랑 똑같아요. 알겠죠?
자, 사기 강박을 우리가 확인 사설을 들어갑시다. 94페이지. 자, 하자인은 의사표시 성립 요건이다. 사기한 의사표시. 2단어 고의가 있어야 한다 써있죠?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기망행위가 있어야 한다. 자, 여기 여러분들 여기 2번에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아파트 분양자는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된다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고지할 신입특상 의무가 부담하므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는 부작위에 의한 사기가 성립한다 써있죠? 동그라미 2번에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읽었잖아요. 찾았어요? 자, 아파트 분양자는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될 것 같으면은 수분양자에게 알려줘야 안 알려줘요? 알려줘야 하잖아. 근데 안 알려주고 분양계약을 맺었으면은 그건 부작위에 의한 사기다 이겁니다. 사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분양자는 분양계약을 취소하든가 아니면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죠. 오케이? 그 부작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뭘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걸 뭐라고 합니다? 부작위. 자, 위법성이 있어야 한다. 위법성. 그러면 여기 그 판례 박스에 기망이 아니라고 보는 사례, 아니라고 보는 사례, 시가에 여기 1번에 시가에다 동그라미 쳐요. 시가, 가격. 지금 판례 박스 1번을 보고 있어요. 시가에 대한 묵비, 허위 고지는 기망행위다, 기망행위가 아니다. 그렇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교환 목적으로 시가를 묵비했다, 시가를 높게 고지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사기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사기 아니다.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2번에 상가 분양 시 다소 허위 과장 광고를 수반하는 경우는 기망행위다, 기망행위 아니다. 상가 분양에서 과장 광고 때리는 경우 있잖아. 분양 광고 때릴 때 기망행위 아니죠? 자, 그런 거.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강박, 2단어 고의가 있어야 하고 강박행위가 있어야 한다. 여기서 밑줄 취할 것은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따라서 채무자에게 채권자들의 각서의 서명 날인할 걸 강력히 요구하여 이를 받은 것은 강박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라고 나왔죠? 밑줄 쳤어요? 자, 채권자들이 서명해줘라 라고 강력히 요구해갖고 서명을 받았어요. 이거 강박행위다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가지고는 강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그렇죠? 뒷장에 넘어가서. 자, 제일 위에 두 번째 줄에 완전히 박탈될 상태를 만들었다면 의사결정을 스스로 할 여지가 없는 완전히 박탈될 정도 극심한 강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효에다 동그라미 쳐줘.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될 정도 극심한 강박이면은 취소다, 무효다. 무효 동그라미 쳤어요. 극심한 강박일 때. 위법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 다만 그 3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다만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위법한 강박이 될 수 있다. 동그라미 3번의 제일 밑에 두 번째 줄에. 찾았어요? 자, 정당한 행위라 할지라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강박이다, 강박 아니다? 강박이다. 정당 행위를 할지라도. 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하자인 의사표시 효과다. 상대방이 사기 강박하면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사기 강박을 당한 자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제3자가 사기 강박했을 때는 자, 우리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지만 97페이지가 중요하죠.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에서는 거기 표의자는 제일 위에 첫 번째 줄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기 강박으로 인한 법률행위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할 수 있다. 거기다 색칠을 해야죠. 어떤 때 취소한다?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하나에 취소한다. 오케이? 제3자가 사기 강박을 했다는 거. 거기 판례 박스를 보니까요. 대리인 거기 제목에다가 색칠하세요. 대리인이 사기 강박한 경우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다? 아니다. 대리인이 사기 강박했을 때는
제3자의 사기 강박이 아니라는 사례라고 써 있죠? 바로 누가 사기를 친 거랑 마찬가지예요? 대리인이 사기를 쳤으면 본인이 사기를 친 거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지만 단순한 피용인이 사기 강박했어요. 직원이 사기를 쳤어요. 이건 제3자의 사기 강박이죠. 피용자라는 건 사장과 직원은 사장을 사용자라고 그 직원을 피용자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장이 계약 맺는 것을 그 직원이 상대방을 사기를 치는 경우 있죠? 이건 제3자의 사기 강박에 해당돼요. 오케이? 자, 그거 얘기했고, 이 사기 강박의 취소를 가지고는 제3자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고, 우리 적용 범위 해서요, 4번에 뒷장에 넘어가서요, 두 번째 줄에 공법상 행위와 소송 행위는 적용되지 않는다. 색칠해야죠. 공법상 행위나 소송 행위는 사기 강박이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되지 않는다. 다른 제도와 관계다 해갖고요. 아까 사기와 착오가 병합이 되면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그랬죠? 1번에 선택하여 행사할 수 있다. 2번에 신원부중 소면에 서명 날인한다는 착각에 빠진 상태에서 연대부중에 서명 날인하는 경우에는 이란 말이 있죠? 거기에 세 번째 줄. 사기는 적용할 수 없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만 적용해야 한다. 거기다 비춰주세요. 신원부중 서명에 자 이거 보세요.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제3자의 기망행위로 신원보증 서면으로 보증으로 알고 서명했는데 연대보증에 서명해버렸어. 보증에 서명한 경우. 지금 서명을 잘못한 거죠? 이걸 서명착오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한다? 서명착오. 서명을 잘못한 거죠. 이건 사기는 적용 없다 그러죠.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기출문제 풀어보다 보면 나올 겁니다. 그러면 틀려요. 사기는 적용 없고 뭔만 적용된다? 착오만 적용된다. 그걸 비추치라는 얘기예요. 사기는 적용된다. 사기는 적용 없다. 뭔만 적용된다? 착오만. 서명착오라고 이거 보고 뭐라고 한다? 서명착오. 착오만 적용. 자, 우리 밑줄 쳤고. 거기 3번에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인과 관계라는 말이 나오죠? 두 번째 줄에 부당이득 반환 청구도 할 수 있고 선택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선택적이다. 동그라미 쳐.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중첩적으로 행사한다면 틀려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선택적이다. 동그라미 쳤어요?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취소하지 않고 법률행위를 취소하지 않고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이것이 문제 많이 나와요. 이거 4번 나왔어요. 이거. 여기. 취소 않더라도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취소 않더라도. 오케이? 밑줄 쳤어요? 자, 그런 거.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사기 강박을 정리했는데 우리 뒤에 있는 문제 하나 또 풀어볼까요? 여기 18번 문제 한번 볼까요? 18번. 자, 하자 있는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하자 있는 의사표시. 1번. 착오가 타인의 기망행위에서 발생한 경우 피고자는 요건을 증명하여 착오 또는 사기 이유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기억번 맞았네요. 기억번 정확히 맞았어요. 네음번.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정당한 권리 행사로서의 고소고발은 위법성이 부정되어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말도 안 되죠. 정당행위라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했을 때는 강박행위라고 했어요. 거기 부정한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하더라도 이 말 때문에 틀렸죠. 이거 강박행위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잘 들어요. 지금 이번에 요즘에 조합장 선거가 지금 난리 나잖아요. 조합장 선거가 금품 선거가 아닌 것이 없대요. 시골에 조합장 선거 있잖아. 알죠?
그러면 조합장 선거에 금품으로 막 풀어갖고 뭐 해갖고 당선됐다는 걸 증거가 입증이 돼. 증거 자료를 잡았어. 당신 선거법 위반으로 신고해버릴 거야. 그러면 조합장이 돈을 많이 들여갖고 당선됐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으로 떨어지는 건 고소하고 쇠고랑차게 생겼어. 그럴 수 있잖아. 그랬을 때 공포심이 약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신고한다는 것은 강박행위냐 이겁니다. 그건 정당행위거든. 정당행위니까 강박행위 아니요. 강박행위가 되려면은 위법행위야요. 국민들이 눈 크게 뜨고 부정선거하는가 이걸 감시해야 하는 게 정당한 거잖아. 그리고 또 적발이 되면 신고해야 하는 게 정당하잖아. 그러면 강박행위 아니야. 근데 얼마 안 주면은 신고할 거야 라는 부정한 이득이 가미돼요. 나 5천만 원 안 주면 신고해버릴 거야. 얼마 뭐 안 해주면 내 조카 뭐 직원으로 취직 안 시켜주면 신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득이 가미되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위법행위야. 정당행위라도 정당행위만 갖고는 위법행위가 아니야. 강박행위가 아니야. 근데 부정한 이득 이게 플러스 되면 위법행위.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응? 아까 밑줄 칠 때 어디다 밑줄 쳤나 모르겠네. 내가 밑줄 치라는 거. 아까 여기 9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제일 밑에 다만 거기서부터 밑줄 쳤잖아. 96페이지 동그라미 3번에 다만 해갖고 거기 밑줄 친 거 뭐예요?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더라도 부정한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강박행위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밑줄만 쳐박고 소용없어. 이게 뭔 말인가를 알아야. 그게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지금 제가 밑줄 치라는 거거든. 오케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강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왔으니까 네 번 틀렸죠, 지금 확인했어요. 틀렸어. 디귿번. 기망행위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경우 매수인은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사기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틀렸죠. 아무거나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다 그럽니다. 사기와 하자 담보 책임이 경합이 되면은 선택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디귿번 틀렸죠. 니을번. 사기 이후로 의사표시를 취소한 자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기초로 새로운 법률 행위를 이해관계를 맺은 선의 제3자한테는 대항하지 못한다. 오케이. 이 지수는 상대적 지수잖아요. 그러면 틀린 걸 고르라 했으니까 뭔것이 틀렸어요? 니은과 디귿이 틀렸죠? 니은과 디귿. 답은 2번이네요. 가짠다 안 가짠다? 가짠철? 자, 우리 하나 확인해봤어요. 어려워요? 우리 선생님 어려워요? 해볼 만하죠? 네, 해볼 만해요. 자신감 가지세요. 해볼 만해요. 자, 우리 이제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 100페이지. 우리 100페이지로 다시 돌아와서 의사표 효력 발생이다. 자, 우리 의사표시는 여기 111조 1항을 보니까 상대방에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써 있죠. 이게 도달주의라는 얘기예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는 얘기는 뭐다? 도달주의. 그 다음에 2항이 중요해요. 2항 좀 색칠하세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의사표시를 통지를 발송한 후 사망하거나 동그라미 치세요. 사망.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사망. 제한 능력자 동그라미 치세요. 둘 중에 하나가 됐어요.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와요. 표자가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했다든가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해요.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 시기. 이건 의무귀적이니까 당사자의 특약이 있으면 특약이 우선하죠. 자, 우리 여기 101페이지를 보니까요. 우리 체크플러스에서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 있잖아요. 원칙은 도달주의라고 있잖아. 근데 예의적으로 발신지를 취하는 경우가 6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2가지가 중요해요. 2번과 3번. 2번과 3번 색칠하세요. 자, 격지자간의 계약에서의 승낙. 그 다음에 3번은 무건대리인의 상대방의 최고에 대한 본인의 확답. 이게 바로 발신주의라는 거. 이 2가지가 특히 중요해요. 우리 대화자와 격지자는 어떻게 차이가 나냐. 자, 이것 좀 시험 문제 하도 잘 나오니까 정리해 드릴게요. 대화자의 계약과 격지자의 계약은 시간상의 간격을 가지고 이루어져요. 시간의 간격.
자, 청약과 승낙이 시간의 간격이 없이 즉시 이루어지는 경우 있잖아. 즉시 계약이 성립되는 경우. 그걸 대화자라고 그래요. 즉시. 여기는 청약 후 일주일 후에 승낙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청약과 승낙은 일주일이라는 시간의 간격을 두고 이루어지고 있죠? 간격이 없는 게 대화자고 간격을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격지자. 시간의 간격. 자, 그러면 뭐가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 이거죠. 청약이라는 의사표시와 승낙이라는 의사표시가 약간 차이가 나요.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 시의 효력이 생겨요. 그지만 승낙은 대화자는 도달 시예요. 근데 격지자 간의 계약에서 지금 우리 2번에다가 색칠을 했잖아. 격지자 간의 계약이 발송시예요. 발신주예요. 오케이? 그러면 계약의 성립 시기는 승낙의 효력이 생길 때 계약이 성립되는 거거든. 그러면 대화자의 계약과 격지자의 계약은 성립 시기가 같다, 틀리다? 틀리다. 청약과 승낙이 약간 틀려요. 그래서 시험 문제 잘 나와야죠. 몇 번 나왔어요. 오케이? 청약은 대화자든 격지자든 다 도달주의입니다. 도달했을 때 효력이 생깁니다. 승낙이 틀립니다. 오케이? 승낙. 자, 도달주의가 원칙이다. 거기 3번에 동그라미 1번에 첫 번째 줄 도달이란 동그라미 치세요. 도달이란. 자, 거기 첫 번째 줄에 사이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게 된 것을 말한다. 거기다 붙여줘. 도달이란 찾았어요? 사이 통념상 요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걸 도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놓여 있는 걸 도달이라고 하니까 거기에 네 번째 줄에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령을 거절한 경우 색칠하세요.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지 후 수령을 거절한 경우 네 번째 줄에 찾았어요? 잘 나와요, 시험 문제. 수령을 거절했더라도 이거 도달이라고 볼 수 없다. 도달로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도달로 인정한다. 네 번째 줄에 수령을 거절한 경우라는 말 찾았어요? 도달한 겁니다. 도달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뒷장에 넘어가서 격지자와 대화자의 구별, 금방 얘기한 거. 그 다음에 입증 책임, 3번의 입증 책임. 자, 여기 우편물이 등기 취급 방법, 등기 취급,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등기 취급이라는 말 찾았어요? 그 다음에 내용증명 우편, 거기다 동그라미 주세요. 등기 취급과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말 찾았죠? 이건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요, 그 무렵에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왜? 이건 수신이 확인되는 우편이니까.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명 우편은 수신자의 사인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반송되지 않고 있으면은 이건 도달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지만 통상 우편이나 일간지 신문의 공고, 이 두 가지 빛을 쳐주세요. 통상 우편, 보통 우편과 일간지 신문에 공고했어요. 이건 도달이라고 볼 수 없죠. 도달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도달 사실을 표의자가 입증해야죠.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죠. 오케이? 도달의 효과다.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라는 거. 도달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 후에다 동그라미 쳐줘. 도달 후에는 처리한다, 못한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다는 얘기네. 도달하기 전에는. 오케이? 후라고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불착, 연착 후 불이익은 표의자가 부담한다. 표의자에다 동그라미 쳐줘. 누가 부담한다? 불착이나 연착, 불도달이나 연착이 된 것은 표의자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그 다음에 3번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의사표시를 발신한 후 사망에다 동그라미 쳐줘. 사망 또는 제한 능력자가 됐더라도 그 의사표시는 유효하다는 거. 아까 얘기한 거. 그대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113조 공시송달이란 말이 나오죠. 거기 색칠하세요. 조문에 표의자의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 이게 공시송달이라는 거예요. 그것만 알면 돼요. 공시송달은 어떤 때 공시송달한다?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걸 공시송달이라고. 그러면 법원에 게시한 날부터 2주일이 지나면 도달로 본다 그러죠. 그렇죠? 그 다음에 6번에 의사표시 수령 능력이다. 의사표시 수령 능력은 자 행위 능력이 있어야 수령 능력자예요. 그러면 112조를 보니까 제한 능력자인 경우 자 의사표시를 받은 자가 제한 능력자일 때는 그 대항할 수 없다라고 써 있죠.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수령 무능력자니까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도달이 됐음을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주장할 수 없다. 근데 다만 이게 중요해요.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써 있죠? 이게 중요해요. 법정 대리인이 안 경우에는 도달의 효력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도달의 효력이 생겨요. 안 경우에는. 자, 뒷장에 넘어가서 제한 능력자에 대한 의사표시 효력이다 해갖고 금방 확인한 거죠. 자, 표자는 두 번째 줄, 1번의 두 번째 줄. 의사표시자는 그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 제한 능력자에게 도달이 됐을 때는 도달을 주장한다, 주장할 수 없다. 그러지만 반대로 제한 능력자가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건 상관없다. 그 다음에 여기 2번에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때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안 때부터 효력이 생기죠. 법정 대리인이 도달을 안 경우에는 안 때부터 효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 때부터. 자, 그런 거 얘기해 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사표시 후 뭡니까? 효력 발생 시기도 다 공부했는데 우리 서운하니까 하나만 풀어볼까요? 여기 19번 문제 봅시다. 180페이지 19번. 180페이지 19번. 서운하니까 확인사설 하나 들어가 봅시다. 자,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피우자는 공시송달에 의하여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런다고 그랬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르는 경우나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는 경우는 공시송달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번 맞았죠? 2번. 피우자가 발진한 후 행위 능력이 상실됐어. 제한 능력자가 됐어. 또는 사망했어. 그래도 의사표시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했죠? 그대로 유의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은 2번도 맞고. 3번. 피우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처리할 수 있다. 그걸 맞았죠? 도달한 후에는 처리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4번. 우편물이 등기 우편 방법으로 발송됐다는 사실만으로 상당한 기간 내 도달했다고 추정할 수 없다. 추정된다. 그렇죠. 등기 우편이나 내용증 우편은 도달된 것으로 본다 그랬잖아요. 추정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없다라고 나왔으니 틀렸네요. 5번. 내용증 우편이 반송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송달됐다고 보여야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4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았네요. 가짜죠. 우리 선생님 해볼 만하죠. 선생님 알려주는 것만 다 밑줄 쳐놓고 그것만 쫙 보면은 답이 나야 나 하는구나.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공부 쉽게 여러분들 해드리려고 자꾸 색칠을 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러면 선생님 알려놓고 그거 푸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냥 아무거나 풀어도 다 걸려요. 거기에 다 걸려요. 아무 문제나 여러분들 기출문제 아무거나 풀어도 선생님이 알려준 거에 그게 다 들어가는구나 이런 걸 느낄 겁니다. 알겠죠? 벗어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대로 읽어대세요. 밑줄 쳐놓은 거. 이제 조금 자신감이 생기죠? 네? 네. 자꾸 읽다 보면은요, 내 것이 돼요. 자, 우리 대리제도. 우리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한 30분이라도 대리를 좀, 단원 무대대로 앞에 부분이라도 정리해 봅시다. 대리가 3문제 나와요, 3문제. 작년에도 3문제 나왔어요. 대리가 몇 문제 나온다? 3문제. 자, 대리제도가 뭐냐? 대리제도. 자,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라는 것은 직접 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뭔가 이제 아우터를 잡아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본인이에요, 본인. 갑이 본인인데, 을이라는 대리인을 보내려고 그래요. 자기가 몸이 아파서 계약을 맺으러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상대방과 너가 이 토지를 매매하는 계약을 맺어라. 그래서 계약 체결할 수 있도록 위임장이다.
뭐다 이런 걸 다 줬어. 그래서 이 매매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이 매매계약은 자신의 계약이에요? 갑의 계약을 대리한 거예요? 갑의 계약을 대신해서 체결해 준 거죠. 을이. 그러면 이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본인을 위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죠. 이 매매계약이 이루어졌어. 이걸 대리행위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대리인의 자격으로 사는 법률행위다 해서 이걸 뭐라고 불렀나? 대리행위. 그러면은 이 대리인은 이렇게 본인을 위해서, 갑을 위해서 갑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해요? 없어야 해요? 있어야죠. 그래서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대리권 관계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고 부른다? 그러면 대리권이라는 게 뭐냐? 권한, 자격. 본인을 위해서 본인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죠. 권한이 있는 자죠. 오케이? 그러면은 이게 중요한 거죠. 이 대리권의 발생 원인에 따라서 분리해 보니까 본인이 이 을한테 본인의 의사표시로 너한테 내가 이 권한을 줄 테니까 이 인감도장, 이 위임장, 인감증명서 떼어줄 테니까 이걸 갖고 매매계약을 체결해라. 이런 식으로 대리권을 수여해 줬어야 안 했어요. 본인이 대리권 수여 행위가 이루어진 거죠. 권한을 수여해 줬죠. 을한테 대리권을 수여. 그러면 을을 뭐라고 하냐? 이 대리권 수여로서 생기는 대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임의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대리권 수여 행위를 우리가 줄여갖고 뭐라고 부르냐? 수권행위라고 그래요. 자, 지금부터 수권행위다 이러면은 대리권 수여 행위를 말하는 거구나. 대리권 수여 행위를 수권행위라고 하는 거구나.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갑이 미성년자야. 그러면 미성년자는 제한 능력자로서 완전하고 유의한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당하고 있어. 그러면 미성년자 자신이 계약을 맺을 수가 없어.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계약을 맺어야겠죠? 그렇죠. 그러면 아버지 어머니가 미성년자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거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친권이라는 법정 대리권이 우리 민법상의 친족법에 부여되고 있는 거예요. 부여되고 있죠? 그럼 법률의 규정상 친족법에 의해서 아버지 어머니는 미성년자의 대리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법률의 규정상 대리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법정 대리라고 하죠. 그 아버지 어머니를 뭐라고 한다? 법정 대리. 본인의 의사표시에서 발생하는 대리를 임의대리. 그러면 이 임의대리는 본인이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대리인을 통해서 계약을 맺으면 자기의 활동 영역이 넓어져야 안 넓어져요? 이걸 사적 자치 확장화 대리라고 해요. 자기가 직접 계약을 맺지 않더라도. 이해가죠? 그 다음에 법정 대리는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완전 유효하게 계약을 맺을 수 없으니까 아버지 어머니를 통해서 그 능력을 보충시켜줘야 안 시켜줘요? 이걸 사적 자치 보충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이 대리권은 두 가지밖에 없는데 임의대리와 법정 대리 두 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공부하는 대리는 주로 뭐예요? 임의대리지 법정 대리를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법정 대리 시험 문제 안 나와. 임의대리에 대해서 나와. 오케이? 자, 그러면 이거 보세요.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나는 대리인이요 라고 대리인의 의사를 대리행위를 한다는 걸 표시해야 해요? 안 해야 해요? 이걸 현명주의라고 해요. 대리 의사를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는 걸 뭐라고 한다? 현명주의다. 누구누구 대리인이요 라고 표시하는 거. 그랬을 때 이 효과가 갑의 대리라고 표시하면서 매매계약을 맺었어. 그러면 갑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거죠. 이걸 대리 효과 관계라고 해요. 갑이 매도인이죠. 이 병이 매수인이고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 대리인이 계약 당사자가 아니죠. 행위자는 대리인이, 도장을 찍은 사람은 대리인이지만 실제로 계약 당사자는 누구예요? 본인과 상대방이죠. 이해갑니까? 그러면 현명을 했을 때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하는 건데 현명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현명을 하지 않았으면
대리인 자신의 기약이죠. 대리행위다, 자기 기약이다. 자기 기약이에요. 그러면 매도인이 을이니까 갑한테 이행 청구 못해, 병은. 또 갑도 병한테 대금 청구 못해. 그러면 을은 자기 토지도 아니면서 팔아온 거네요. 예, 타인 토지의 매매 계약에 해당되죠. 이렇게 됐을 때는 자기 토지가 아니잖아 지금. 오케이? 자, 그러면 을은 이거 착오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못 하죠. 현명을 위반하는 것은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지가 책임져야죠. 착오 문제가 아니다라고 대법원 판결을 내리죠. 지가 책임져야 합니다. 현명을 하지 않아서. 그러면 이 대리 행위에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대리인 자신이 하는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는 자는 대리인 자신이라는 거예요.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권한만 부여받았지 어떻게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는, 얼마로 팔아먹을 것인가는 을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아니, 갑이 허라는 대로 하는 게 아니죠. 을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면 잘못 팔아갖고 갑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오케이? 이해갑니까? 대리인 자신이 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대리행위 하자 흠결, 이 의사표시의 하자, 사기강박이나 또는 흠결, 불일치, 착오라든가 불일치, 어느 사정을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이 표징이 되죠. 우리 아까 이중매매에서 적극적 가담하면 반사의 질서로 뭐이라고 그랬죠? 대리를 통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어. 적극적 가담 여부도 대리를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렇죠? 자,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어요. 이자가 대리인으로 대리 행위가 이루어졌어요. 미성년자가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대리 행위를 했을 때 이거 취소 사유예요, 유예요? 그렇죠. 취소할 수 있다 이러면 틀리죠. 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시험 문제 잘 나와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이 대리 행위는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대로 유효하죠. 오케이? 자, 우리 책을 볼까요? 대리제도다 개념. 대리란 타인, 그 대리인이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를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본인에게 생기는 제도를 말한다. 대리의 법률행위는 본인에게 직접 귀속하는 제도죠. 사자체적 확장의 대리, 이게 임무대리죠. 보충의 대리가 법정대리. 그렇죠? 대리의 본질이다 해갖고 뒷장에 넘겨보면은 대리인 행위수를 쫓고 있다. 자, 대리행위 하자 효무는 다 대리인을 표준으로 결정한다라고 우리 민법을 규정을 해놨잖아요. 이걸 대리인 행위설이라고 그러죠. 대리가 인정되는 범위다. 신분상 행위, 대리가 허용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도 사실행위, 대리가 인정될 수 없죠. 그렇지만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를 유추 적용할 수 있다는 게 통설이다. 의사의 통지와 관념의 통지는 대리를 유추 적용한다. 불법행위는 대리가 허용이 안 되죠. 불법행위를 대리인이 했을 때는 지 스스로 책임져야죠. 본인한테 책임을 묻지는 못하죠. 자, 그런 거. 우리 107페이지. 대리의 종류에서 의무대리, 법정대리 나오죠. 자, 우리 대리권 수요를 받아서 생기는 대리를 뭐라고 한다? 의무대리. 법률 규정을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를 법정대리. 자, 능동대리, 수동대리. 직접 의사표시를 하는 대리가 능동대리고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대리를 수동대리라고 그러죠. 유권대리, 무권대리. 정당한 대리권이 있는 대리가 유권대리고 대리권이 없는 대리가 무권대리죠. 대리권이다, 대리권. 자, 여기 109페이지. 의무대리권의 발생, 제일 위에 줄에 수권행위라는 말이 나오죠. 수권행위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대리권 수혜행위.
대리권 수여 행위를 통해서 발생하는 대리가 뭐다? 이무대리. 자, 이 수권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그러죠. 수권행위 성질은 뭐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이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다. 그 다음에 여기 원인된 법률 관계와는 구별된다 써있죠. 거기에 1번의 두 번째 줄 고용, 위임, 도급 이걸 원인된 법률 관계인데 그런 기초적 내부 관계, 원인된 법률 관계와 대리권 수여 행위는 틀리다 이겁니다. 구별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2번에 나오네요. 수권행위와 원인된 법률 관계는 구별된다 써있죠. 이게 뭔 말인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자, 우리 갑이라는 사람이 10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중소기업 사장이라고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 직원과 100명의 직원과 갑이라는 사장과는 고용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직원 중에 어떤 특수 직책을 맡고 있는 경리부장한테는 갑의 도장을 사장의 도장을 맡기면서 금전 출납권의 대리권을 주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경리부장한테 권한을 줬는데 그건 내부적 관계가 고용관계가 있기 때문에 권한을 준 거야. 그러면 내부적 관계가 있는 100명의 직원은 다 고용관계가 있다겠어. 다 사장의 도장을 들고 있어요? 아니잖아. 그러면 내부적 관계라는 고용관계와 대리권 수여해 주는 것은 별개라는 거야. 경리부장한테만 별도로 준 거지 100명의 직원한테 다 준 게 아니잖아. 오케이? 그러면 내부적 법률 관계라는 것과 대리권 수여 행위는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된다. 별개라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이해시켰죠. 그 다음에 불료식 행위라는 거. 이 수권 행위는 어떤 방식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 번째 줄에 수권 행위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오답을 쳐줘. 세 번째 줄. 명시적, 묵시적으로 행해질 수 있다 써있죠? 수권 행위. 어떤 방식을 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이다. 자, 이것도 이무대리 범위만 신경 쓰면 되죠. 자, 이무대리는 수권 행위를 통해서 발생한다 했으니까 대리권 수여가 어디까지 됐는가 수권 행위 해석을 통해서 정해지죠. 그래서 거기에 세 번째 줄에 대리권의 범위 내의 행위인지 여부는 개별적 수권 행위 내용 또는 해석에 의해서 판단해야 한다 써있죠. 거기에 체크 플러스에서요 2번, 3번, 5번 이 세 개에다가 별표를 써요. 2번, 3번, 5번. 자, 2번 볼까요? 자,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봐야죠. 저 본인의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에게는 중도금, 잔금을 수령할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3번, 대금기를 연기시켜줄 권한도 있다는 거. 대금기를 연장시켜줄 권한이 있다, 없다? 있다. 5번, 매매계약을 해지할 권한은 없다는 거. 해제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 저 토지를 매각할 수 있는 대리권이 있다고 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해지할 권한은 있는 건 아니죠.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취소권, 해제권은. 여러분들이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했어요. 변호사 마음대로 소를 취하할 권한도 있어요? 본인이 소를 취하하라고 해야 취하하는 거지. 마음대로 취하하는 건 아니죠. 이해갑니까? 예를 들어서 패소했을 때 본인이 항소하라고 해야 하는 거지. 지 마음대로 항소하는 건 아니잖아. 이해가시죠? 그러듯이 별도 수권이 있어야죠. 해지권 행사하려면 111페이지. 권한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 118조. 자, 보존행위는 무제한 허용됩니다. 거기 보존행위 기억번의 세 번째 줄에 무제한으로 언제나 대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써있죠? 보존행위는. 하지만 이용행위는 거기 네 번째 줄에 객체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인정된다 써있죠? 이용행위, 계량행위도 마찬가지죠. 객체의 성질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해요. 그래서 거기에 A번의 네 번째 줄에 예금을 주식으로 또는 사채로 전환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변경시키는 것은 허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농지를 택지로 바꾸는 거 허용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다음에 예금 채권을 주식 채권으로 바꾸는 거 안 돼요. 예금 채권을 이자부로 대여하는 행위, 대여, 빌려주는 거 그게 사채로 바꾸는 거죠.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안 되는 거 밑줄 쳤어요? 그거. 그 다음에 처분행위는 아예 안 되죠. 잘 밑에 줄에.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 그러죠? 대리권의 지한이다.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다. 자, 우리 124조.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은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쌍방대리하지 못한다. 그러면 허락이 없으면 이랬으니까 거꾸로 하면은 허락이 있으면 가능해요, 안 해요? 가능하죠? 그 다음에 채무 이행은 할 수 있다. 허락에다 동그라미 치고 124조에 허락에다 동그라미 치고 채무 이행에다 동그라미 치고 그 밑에 예의해갖고 본인의 허락, 기업번 허락, 그 다음에 니은번 채무 이행 써있죠? 이런 경우는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된다. 잘 밑에 줄에 예컨대 본인의 금전을 출납할 권한을 가진 대리인이 본인에게 빌려준 금전을 변제기에 도래했을 때 예금을 인출하여 변제를 받는 것은 허용돼요, 안 돼요? 허용되죠. 허용되죠. 자기가 본인한테 빌려줬어. 받을 것 있는 채권자야. 그러면 본인의 예금 채권을 변제기가 도래해서 인출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또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 세 번째 줄에 이건 무방하다라고 해석한다라고 나왔죠? 부동산의 이전 등기 신청은 또 가능하죠. 이걸 위반하면은 자기계약 쌍방대리 예의적으로 허용되는 것이 아닐 때 이걸 위반하면은 무권대리 문제가 발생한다. 무권대리가 된다. 위반하면 뭐가 된다? 무권대리. 여기 판례 박스에 제목에다가 밑줄 쳐내야죠. 부동산 입찰 절차에 동일 물건에 대한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이 된 경우다. 그러면 그 입찰 행위는 무효이다. 동그라미 쳐야죠. 무효이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경매도 좀 자기가 경매 대리도 좀 하고 싶어. 그러면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법원에 경매 대리를 등록을 신청하면은요 경매 대리 할 수 있어요. 중개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그러면 자 어떤 부동산이 한 개가 나왔는데 자기한테 경락을 받아두려고 의뢰한 사람이 세 사람이라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세 사람 이름으로 자 A의 대리인 갑 해갖고 입찰서 써놓고 B의 대리인 갑 해갖고 입찰서 써놓고 C의 대리인 갑 해갖고 입찰서 써놓는 경우 있겠죠. 그러면 낙찰이 됐다 해도 무효입니다. 그러면 여러 사람의 대리인이 됐더라도 자기가 대리인으로서 입찰서를 써낼 때는 한 장만 써내야 합니다. 그러면 두 사람 이상의 대리인으로 입찰을 써냈을 때는 그건 유효다, 무효다? 무효. 이해 갔습니까? 반드시 한 장만 써내야 합니다. 한 장만. 그래서 우리 중개 자격증을 따갖고 경매 대리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물어봤더니 그냥 금액에 관계없이 그냥 수수료 300만 원 받는데요. 그거 공식적인가 봐요. 300만 원. 그건 법령 위반되는 게 아닌가 봐요. 그냥 무조건 300만 원 받는데 낙찰 되게 되면은 자기가 써줘갖고 낙찰 되게 됐잖아. 협의 됐잖아. 그러면 무조건 수수료 300만 원 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한 달에 한 건 쏘고 하면 괜찮지 않냐. 그렇죠? 중개 업무도 하고 그 경매도 가끔 가갖고 법원에 경매 하나 해갖고 낙찰 받게 하고. 알겠죠? 대답 안 네. 그러면 그게 중개사 자격증을 땄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법원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경매 대리하겠다. 그러면 자기가 하든 안 하든 상관없는 거니까 등록 신청해 놓은 게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죠. 근데 예를 들어서 누가 낙찰 받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가서 할 수 있잖아. 등록 신청해 놨으니까. 그렇죠? 해놔야 합니다. 자, 공동대리다. 공동대리. 대리인이 수인일 때 거기 색칠을 하세요. 각자 대리가 원칙이다. 원칙은 뭐다? 거기 119조를 보니까 대리인이 다수인일 때도 각자 본인을 대리한다 써있잖아.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원칙. 그렇지만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 얘기는 공동대리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예요. 법률이나 수권행위로 공동대리로 제한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뒷장에 넘어가서. 자, 그런 거. 그러면 이 공동대리 제한도 제일 밑에 줄에 위반했을 때는 무권대리 문제가 생긴다. 그거 하나 밑줄 쳐놓고 넘어가면 되거든요. 위반했을 때 제일 밑에 줄에 위반했을 때는 뭐가 된다? 무권대리 문제가 된다.
11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무건대리 문제가 된다 써있죠. 11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자, 114페이지로 넘어가세요. 대리권은 소멸이다. 대리권은 소멸. 자, 127조가요. 공동적인 소멸 사유라고 그래요. 127조를 보니까 본인의 사망, 그 다음에 2번에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이라고 나왔죠. 그 2호가 중요해요. 2호가 색칠, 2호에다가 색칠하세요. 대리인의 사망,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옵니다. 대리인이 성년 후견 개시라는 얘기예요. 본인의 성년 후견 개시라면 틀려요. 누구 성년 후견 개시? 대리인. 대리인의 사망, 대리인의 성년 후견 개시 또는 파산. 그 다음에 128조 이무대리의 소멸 사유. 자, 이것 좀 보세요. 이것 좀 보세요. 여러분들 이무대리는 어떻게 해서 발생한다고 했어요? 수권행위를 통해서 발생하죠. 그러면 대리 권한을 수여해 주는 데는 원인된 법률 관계가 있다고 있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기초적인 내부 관계. 아까 경리부장한테 사장의 도장을 맡기는 데는 고용 관계가 있는 거잖아. 그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을 때, 종료되면은 대리권이 소멸해야 안 해요. 경리부장이 퇴직이 됐어. 소멸하죠? 또 수권행위에 의해서 권한을 준 것을 처리하면 어떻게 돼요? 처리? 걷어들이는 걸 처리라고. 권한을 걷어들이는 걸 처리라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돼요? 대리권이 소멸하겠죠? 자, 이 두 가지는 잘 들어요. 이 두 가지는 이무대리에서만 생기는 거야. 법정대리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러면 이무대리의 특유 소멸 사유다 하면은 두 가지를 권리하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오케이? 그래서 거기 128조를 보니까요. 이무대리의 종료라고 나왔잖아요. 법률행위에 수여된 대리권은 전주 경우에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에 의해 소멸하고 또 수권행위 철회에 의해서 소멸한다. 그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거기 색칠하고 수권행위 철회 색칠하고 그 두 가지에 의해서 이무대리권이 소멸한다는 얘기예요. 이무대리권의 소멸 사유는 두 가지라는 얘기예요. 오케이? 그 밑에 이제 이무대리의 소멸 사유 해갖고 원인된 법률관계의 종료, 수권행위 철회 나오고 115페이지 대리행위다. 자, 이것은 이제 이 대리권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했어. 이제 대리행위를 공부해야죠. 대리인의 자격으로서 이 의사가 있어야 현명을 해야 대리행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행위는 거기 현명의 의의와 방식이다 해갖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는 것이 현명인데 반드시 본인의 이익을 위하는 것은 뜻은 아니다 써있죠. 세 번째 줄에. 본인의 이익만을 뜻하는 것이다 이러면 틀리죠. 불이익이 될 수도 있죠.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것은. 오케이? 이해 갑니까? 그 다음에 현명의 방법, 아무런 방식을 요하지 않죠. 그래서 제일 밑에 줄에 이 대리행위가 인정할 수 있는 경우다 해서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한 경우도 대리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다 써있죠? 자, 이렇게. 이게 시험 문제 잘 나오니까요.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어요.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으면은 대리라고 표시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대리인 자신의 이름, 인장만으로 도장만 찍었어요. 이것 갖고 대리행위가 돼야 안 돼요? 본인의 위임장을 제시했으니까 대리행위가 되죠. 그 다음에 본인의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가지고도 만으로 이거 대리행위가 돼야 안 돼요? 대리행위가 된다라는 이 두 가지. 대리인 자신의 이름과 인장,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갖고도 대리행위가 된다라는 거. 거기 뒷장에 넘겨보니까 본인의 이 명의만 사용한 경우도 대리행위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다 써있죠? 이거. 이 두 가지 시험 문제 잘 나와. 지금 첫 번째는 대리인 자신의 이름만 가지고 인장만 가지고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했고 거기 두 번째는 본인의 이름과 인장만 가지고도 대리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 오케이? 밑줄 쳤어요? 현명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냐? 현명하지 않았으면 원칙은 거기
원칙은 대리인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본다. 색칠해야죠. 현명을 위반했으면은 뭐가 된다? 여기 현명을 위반했으면 대리인 자신을 위한 계약으로 본다. 거기에서요. 자, 여기 현명을 위반했을 때 취소하지 못한다 써 있죠? 거기 취소하지 못한다. 여기 이거죠, 이거. 착오 이후로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여기 착오 이후로 취소할 수 없다. 현명을 위반하는 것을. 자, 예의해갖고요. 또 그것도 밑줄 치야겠네. 이 상대방 측에서요, 대리인의 자격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상대방 측에서 대리행위임을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 있죠? 그랬을 때는 대리행위 효과가 발생하죠.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그 다음에 여기 3번에 2번에 밑줄 치하고 있죠. 수동대리에서는 상대방이 본인에 대한 의사표심을 표시해야 한다. 수령하는 대리가 수동대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상대방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거니까 누가 표시해야 한다? 상대방 측에서 표시해야 한다. 응? 잘 모르겠어요? 자,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변호사한테 소송을 위임했어. 그럼 변호사가 의뢰인의 소송 대리인이 됐잖아. 그 소송 대리인이 상대방한테 지금 반박하는 뭔가 주장하는 편지를 보내. 본인을 위해서. 그러면 그걸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능동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상대방이 반박하는 편지를 변호사 사무실에 보낼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본인의 누구누구 법정 대리인 누구누구 앞 이렇게 해갖고 쓰잖아. 그러면 상대방 측에서 이건 당신 개인 편지가 아니라 본인을 위한 편지라는 것을 상대방 측에서 표시한 거잖아. 누구누구 법정 대리인 변호사 누구누구 귀하 이렇게 해갖고 편지 보냈으니까 그걸 변호사가 뜯어볼 거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서는 뭘 주장하고 있는가 아리하니까 뜯어보잖아. 그걸 수동대리라고 그래요. 그러면 수동대리는 변호사 측에서 표시한 거예요? 상대방 측에서 표시한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걸 밑줄 치라고 했냐? 그게 시험 문제 나오니까. 상대방 측에서 표시해야 한다는 걸 아냐 모르냐? 수동대리는. 오케이? 이해 갔습니까? 잘 이해가 안 가면은요, 고개라도 흔들어 버려요. 그러면 제가 잘 설명해 주니까. 알겠죠? 이해가 안 가면은. 대리행위 하자다. 대리행위 하자. 자, 대리행위 하자는 117페이지 잘 위에. 자, 우리 여기 두 번째 줄. 의사의 흠결, 비진의 표시,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거 다 누구를 표준으로 정한다고 나왔어? 세 번째 줄. 대리인이 표준이다. 거기 색칠해야죠. 대리인이 표준이 된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러지만 그 2번에, 동그라미 2번에. 그러면 대리행위가 하자가 있어요. 무효, 취소, 해제 사유가 생겼어요. 그것은 다 누구한테 귀속해요? 그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죠. 그 효과는 본인한테 귀속하죠. 오케이?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면요. 이렇게 나왔어요. 작년 29, 20문제. 이거 보세요. 토지를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줬어. 여기 보세요. 매각의 대리권을 수여줬어. 근데 을이 대금을 받아갖고요. 지가 갑한테 안 줬어. 대금을 받아갖고 지가 다 써버렸어. 근데 이 매매계약이 해제됐네. 매매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는 갑이 지는 거냐, 을이 지는 거냐? 갑이 지는 거죠. 한 푼도 못 받았어. 대금을 한 푼도 못 받았더라도 이 계약이 해제됐을 때 원상 회복 의무, 이 계약에서 생긴 모든 효과가 다 본인한테 귀속해요. 그러면 대금을 반환할 의무도 갑이 반환하는 거예요. 을이 다 썼더라도. 이해갑니까? 본인이 원상 회복 의무를 진다는 거. 본인한테 효과가 귀속한다는 거. 알겠죠? 자, 그래서 거기 체크 플러스를 보니까 반사이적 법률행위인지 여부 판단도 누가 된다? 대리인. 착오 기준도, 착오를 일으켰는가 안 했는가 누구를 기준으로 한다? 대리인.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해 줄게요. 자, 이것 좀 보세요. 26기 시험 문제, 이게 답이 됐죠. 갑이 이 토지를, 잘 들어보세요. 을에게 팔았어요. 이게 제1의 매수인이에요. 이게 제1의 매수인인데, 아직 제1의 매수인이 대금은 다 납부했는데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이에 A라는 대리인을 통해서 이 병이라는 제2의 매수인이 샀어. 이게 제2의 매수인이야. 등기를 넘겨받았어. 대리인을 통해서 샀어.
그럼 이중매매인데 대리를 통해서 이중매매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자는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다가 나왔어. 대리인이 적극적 가담했어. 근데 본인은 전혀 몰랐어. 그러면 이 사람은 취득하냐 못하냐 소유권. 이것이 문제죠. 취득한다, 취득하지 못한다. 반사이성 여부는 적극적 가담하면 반사이성이잖아. 그건 누구를 기준으로 정한다? 대리인. 그러면 대리인이 반사의 질서 행위를 했으면은 본인은 몰랐더라도 본인도 반사의 질서로 보입니다. 취득을 못합니다. 그걸 아냐 모르냐. 이게 26기시 문제 답이죠. 본인이 병은 선일 때 유효하게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이자가 적극적 가담했습니다. 오케이 안 오케이? 이해가죠? 응? 잘 이해가 안 가요? 뭐가? 병은 취득을 못하니까 이제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대리인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가 이럴 뿐이지 뭡니까? 병은 취득 못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거 얘기했고 대리권 남용. 대리권 남용은요 118페이지로 넘어갑시다. 비진의 의사표시 후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한다. 2번에 나오죠? 자, 우리 배임 행위에 원칙적으로는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한 거기 때문에 본인에게 효력이 발생해요. 원칙은 유효해요. 그렇지만 잘 밑에 줄에 두 번째 줄에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는 민법 107조 1항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여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자, 이게 뭔 말입니까? 자, 이것 좀 보세요. 다 어느 정도 다 마무리가 돼가니까 정리하고. 자, 이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사장이에요. 근데 을이 영업부장이에요. 그럼 영업에 관해서 대리권을 줬어. 이자 사장의 의무대리인이죠. 이자가 의무대리인데 영업에 관한 어떤 영업 계약을 맺는데 이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가 이루어지네. 지금 사장을 위해서 계약을 맺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삥땅을 치기 위해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한 거야.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야.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이익을 위한 이걸 배임행위라고 그래요. 지금 사장을 배신을 때리는 횡령행위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효해요. 본인이 책임져야 해요. 본인에게 유효해요. 왜? 삥땅 친다는 걸 상대방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그러니까 원칙은 본인이 책임져야. 이렇게 삥땅 칠 영업부장을 선임한 거에 대한 불이익을 본인이 감수해야 해요. 그래서 직원 잘못 쓰면은 사장이 손해보는 경우 많이 있잖아. 오케이? 그렇지만 예의적으로 상대방 측에서 알았다든가 이자가 삥땅 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경우 있어요, 없어요? 이런 경우는 이 대리행위는 본인에게 무효다 이겁니다. 무효다. 본인이 책임진다 안 짓는다? 아니. 그러면 이거 보세요. 이게 무엇에 근거를 들어서 그냐? 우리 민법의 규정이 없거든. 그래서 이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107조 1항 단서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107조 1항이 뭐예요? 비진의 의사표시. 비진의 의사표시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원칙은 유효하지만 상대방이 알았다든가 알 수 있을 경우는 무효이다. 오케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거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알아놓을 것은 이건 대리권이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럼 무권 대리가 아니죠. 대리권이 없는 게 아니니까. 표현 대리, 권한을 넘는 행위예요. 권한을 넘는 행위가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표현 대리도 적용 안 되죠. 무권 대리도 적용 안 되고 표현 대리도 적용 안 된다는 거 이거 알아놓았어요. 이번에 감정평가서 문제가 이 문제 나왔더라고요. 대리권 남용이 되는 경우는 표현 대리가 성립될 수 있다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맞았다 틀렸다? 틀렸다. 대리권 범위를 넘어선 것이 아니요. 그 범위 내에서 한 거야. 무권 대리도 아니고 표현 대리도 아니에요. 그냥 대리권 남용이라고 그래요. 이거 보고 뭐라고 했나? 대리권 남용.
그래서 비즈니스 여기 체크 플러스 있잖아요. 대리권 남용이 됐을 때는 비즈니스 표시의 단서를 유추 적용하자. 이게 판례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능력. 대리는 행 능력자임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잘 밑에 줄에요. 동그라미 2번에 색칠해서 이거 무적이 중요한 거죠.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대리 행위는 완전하기 때문에 본인은 취소한다, 취소할 수 없다. 이거 시험 문제 무적이 잘 나옵니다.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됐더라도 대리 행위는 취소 사유다, 그대로 유효하다. 무적이 잘 나와. 색칠했어요? 진하게. 그 다음에 대리행위 효과. 이제 여기 이제 공부했어. 이 효과. 이건 간단하니까. 대리행위 효과는 깡그리 다 누구한테 귀속한다? 깡그리 다 본인한테. 그래서 거기 1번에 첫 번째 줄. 대리행위의 의사표시의 효과는 모두 직접 본인에게 귀속한다. 첫 번째 줄. 그래서 여기 네 번째 줄에 계약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대리인이 아니라 계약 당사자인 본인이 부담한다. 이게 작년 시험 문제죠. 원상회복 의무도 누가 부담한다? 본인이. 그 다음에 제일 밑에 부주적 효과로 제일 밑에 줄에 동그라미 2번에 제일 밑에 줄에 취소권, 해제권, 다 하자담보 책임, 손해배상 청구권 다 누구한테 귀속한다? 본인한테. 깡그리 다 본인한테 귀속한다. 오케이? 자, 거기까지.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복대리부터는 다음 주에 이제 공부하면서 문제도 두세 문제 풀어드리고 이럴게요. 알겠죠? 네, 다음 주부터 공부하면서. 우리 여기 대표 예제 문제가 있는데 왜 그거 안 풀어줍니까? 이러는데 우리 선생님 오해하지 마신 거 지난주에 다 풀어드렸어. 지난번에. 그래서 뒤에 있는 문제를 풀어드린 거예요. 지금은. 오케이? 지난번에 한 코스 나가면서 대표 예제 문제는 다 풀어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자, 우리 장시간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